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제 공군 장교 인관 동기생인 이창준 장로님 부부의 권면에 의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한국사 바로찾기입니다. 그래서 이 둥베이 공정, 동북 공정이라고 그러죠.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만든 이 문제인데 이 중독입니다. 중국의 독약이죠. 그리고 식민사, 이거는 이제 외독, 일본의 독.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미치는 그 영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결코 정치적으로나 또는 종교적으로 어떤 편향된 편가르기라든지 이런 것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 팩트, 사실에 입각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림으로써 여러분들이 이 깨어있는 이 시대를 사는 한국인으로서 어떠한 우리 역사인식을 가져야 되느냐에 관련된, 그리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그리고 또 특히나 앞으로 21세기는 이 동양에서 그리고 특히 동아시아에서 세계를 이끄는 그런 이제 이 나라가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에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계신 여러 어르신들께서 이 우리 역사를 갖다가 바로 보는 그런 한 가지 기회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선 말씀드릴 내용은 들어가는 말과 그다음에 고구려, 백제, 그다음에 식민사관, 이 네 개의 어떤 부분으로 해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말로는 역사란 무엇인가? 대개 이 사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를 얘기하면 사회사가 있고, 종교를 얘기하면 종교사가 있고, 문학을 얘기하면 문학사, 미술을 얘기하면 미술사, 이런 모든 사들이 모여서 그 전체를 모은 것을 우리가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역사는 죽어있는 과거만의 기록이 아니라 살아서 꿈틀거리는 맥락입니다. 역사는 비하될 수도 또 거부될 수도 없는 것이며, 또 그것이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똑같은 사료 혹은 결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어떤 경우에도 바르게 흘러가는 것이고, 역사는 모든 인간들의 삶을 가지런하게 하는 규범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역사를 관장하는 신이 있다고 믿어야 하며, 역사에서 배울 것이 없으면 버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이 우리 역사를 되돌이켜보면 또 똑같은 그 시츄에이션이 있었던 적이 있었죠.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했느냐가 결국은 우리들의 이 삶을 어떻게 바꿔 나가느냐에 관련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는 청소년들에게 바르게 인식되어야 하고 꿈을 심어주는 거울이어야만 합니다. 선각자적인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서도 우리 시대는 긍정적이며 진취적인 역사인식을 구축해야 합니다. 21세기의 문명을 이끌어갈 10대 지도국 중에서 5개국이 아시아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세계 석학들이 말하고 있는 이유는 이 지역에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꽃피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는 국가와 국경의 개념이 없는 글로벌, 디지털, 이 두 가지의 어떤 시대적 어떤 테마로서 전개될 것입니다. 모든 지식과 정보가 멀티미디어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통로를 통해서 디지털로 집약이 되고 통섭되는 판국일수록 민족과 국가 간의 고유한 문화가 그 민족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특히나 전 세계를 우리가 다녀보면 자국의 유물로 전 세계의 3대 박물관이 영국 런던에 있는 브리티시 뮤지엄 대형 박물관과 또 프랑스 파리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 그 다음에 러시아에 있는 상트페테르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박물관, 3개가 3대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흔히들 에르미타주 박물관을 제외하고 미국에 있는 스미소니안 같은 걸 갖다 넣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만은, 이 3대 박물관을 여러분들이 아마 가서 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가서 보면 참 많이도 훔쳐왔네, 아마 이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자기의 것이 아닌 남의 것, 전 세계의 것을 도둑질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놓고, 물론 또 어떤 경우에 보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흔히들 보면은 이제 그래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게 보존이 됐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만, 세계 10대 박물관 중에 여러분들 용산에 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국의
유물로서 자국의 박물관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도대체 세계에 10나라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죠. 어디가 있을까요? 중국 있겠죠. 예. 그다음 일본도 있습니다. 또 인도, 또 그다음에 터키, 이집트,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이란, 뭐 이렇게 하면은 그다음에는 이제 깝깝해집니다. 우리 한국, 여러분들 우리나라 중앙박물관 및 전국 그 이 지방 도시에 있는 박물관들을 해서 박물관을 풍성한 우리의 유물로 채우고 있는 나라 중에 세계 10대 박물관 중에 하나로 당당히 우리 박물관들이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용산에 있는 우리 국박은 당당한 세계 그 10대 박물관의 하나로서 우리의 유물만으로도 전관을 풍성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는 분위기가 끊임없이 팽배되고 국민 정서를 호도하는 지경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면 장래일이 참으로 딱하고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식민사관, 이 식자가 심을 식자죠. 민은 백성민, 백성을 심는다. 식민. 사실 19세기까지의 이 제국주의 시대는 결국은 뭐냐면 총칼과 화포로서 자기보다 못한 나라들을 침략을 해서 식민지를 건설하고 그걸 수탈하는, 그것이 전체 세계의 어떤 흐름이었었습니다. 우리도 안타깝게도 일본에게 36년이라고 흔히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34년 10개월 동안 우리가 아픔을 겪고 뭐 지금에 이루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식민사관 또 동북공정, 둥빼이 공정이라고 해서 이거는 아마 식민사관은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많이들 뭐 접해 보셨겠습니다만 동북공정이라는 건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흔히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조라는 단어, 여러분들 이조라는 말 흔히들 많이 쓰시죠. 이조라는 말은 없습니다. 이조는 이시조선,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조선을 갖다가 이왕가가 있었다. 그래서 이시조선이라고 해서 이시조선의 약자가 이조입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조백자, 무슨 뭐 이조,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역사에 이조라는 말은 없습니다. 조선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런 우리를 폄훼해서 만든 준말로 우리 모두 역사에서 정확한 국호는 옛 고조선을 이어받은 조선이었으나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조백자 등 이조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에서 가장 악랄하게 자행한 행위는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고 훼손하기 위해서 식민사관이라는 틀을 만들어 놓은 일입니다. 오늘 이런 얘기들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광복 80년, 1945년에 광복이 된 이후에 이제 78년이 지났죠. 80여 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이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식민사관으로 역사인식이 병들어 있는 기성세대에 전도된 가치관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연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들의 역사인식이나 지도력이 한심한 지경에 있음을 갖다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근자에 서남공정에 이은 이 서남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서남공정, 서북공정. 여러분들 중국을 우리 지금 하지만은 중국의 이 전체 영토를 갖다 보게 되면은 중국의 영토 중에서 실제로 한족이 차지하는 영토는 단지 49%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1%는 중국의 땅이 아닙니다. 그리고 중국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신해혁명 이후 손문이 중국이란 말을 쓰기 전까지는 중국이란 이 나라 말은 없었습니다. 명나라, 뭐 청나라, 원나라 뭐 이런 나라들이 있었지 중국이란 말은 중화민국이라는 걸 손문이가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국이란 말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이 중국 여기 보면은 제일 중국에서 지금 큰 땅이 어디냐면 신강 위구르 자치구입니다. 신강이니까 새로운 강토라는 뜻이죠. 중국말로 하면 신장, 위구르. 그건 중국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큰 땅이 시장, 서장이라고 해서 티베트죠. 1959년에 중공군이 티베트를 밀고 들어가서 지금 이제 중국을 갖다 이 티베트를 갖다가 먹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내몽고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다음에 뭐 기타 이제 여러 자치구들을 포함하게 되면 51%가 중국 땅이 아닌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어떤 영토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들이 그 영토를 다시 또 빼앗길까봐 한 것이 먼저 서남공정, 서북공정, 그 다음에 동북공정을 얘네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동북공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고구려 발해를 자국의 변강사로 취급하기 위한 역사의 도둑질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대응 자세는 매우 미흡하기 짝이 없으며 이렇게 나아가다는 대륙의 만주의 기틀을 잡았던 고조선과 고구려 그리고 우리 역사상 가장 광대한 영토를 가졌던 제국인 발해의 웅원한 기상을 잃고 자칫 한반도의 남단에 고쳐가 된 역사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역사에서 한반도에 우리 이 전체로 고착된 것은 5,000년 역사 중에서 겨우 1,500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500년은 지금 현재 중국의 만추리아라고 하는 만주와 또 러시아의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연해주 이론을 갖다가 이 포함한 광대한 고토에서 이루어진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들 우리가 흔히들 서울을 정도 600년의 도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 정도 600년 이걸 떠들기 시작한 것이 88 올림픽 때였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올림픽 그 위원회 위원장을 했던 박세직 씨가 육사 출신입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문사철, 소위 이제 문학, 사학, 철학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만일 박세직이 조금만 더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전 세계의 TV라든지 모든 매스미디어가 서울을 주목하고 있을 때 그때 정도 600년, 정도 600년이라는 조선이 한양에 건국한 이후로부터 600년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백제가 한성백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백제 전 역사, 우리가 백제 그러면 의자왕이라든지 낙화암이라든지 뭐 이 정도만 생각들 하실 겁니다. 또 이 사비백제, 부여, 뭐 낙화암 달밤에 뭐 이러고 앉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닌 백제의 70%는 한성백제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우리가 백제를 포함한 정도 2000년의 도시, 남들은 없는 것도 만들어 갖고 지금 하는 판인데 우리는 있는 것조차도, 그래서 그걸 갖다 한다고는 로마나 또 중국의 시안, 서안이라고 하죠. 장안, 당나라 서울이었던 장안과 같은 2000년의 역사를 가진 도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우리에게 올바른 역사를 찾는 숙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고구려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고구려. 여러분들 고구려. 말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것이죠. 저는 직접 제가 고구려와 발해 답사를 갖다가 두 차례에 걸쳐서 한 20년 전에 그리고 10년 전에 이 두 차례 가서 답사를 했었습니다. 발해를 가면은 발해 상경성, 발해 오경이 있었는데 발해 상경성을 가면은 중국의 시안, 장안과 같은 크기의 거대한 성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정말 그걸 보면은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웅원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고구려는 고조선의 뒤를 이어서 수나라, 당나라 등 당시에 이 중국에 함께 동아시아의 이극 체제를 갖는 질적으로 높은 문화와 국가를 이끌어가는 논리와 사상, 정교한 국가 운영 시스템, 역사적인 전통을 가진 나라로 700여 년간을 존속하였었습니다. 고구려 멸망 후에 발해가 AD 698년에 건국을 해서 AD 926년에 멸망하기까지 228년간을 존속하였고 이후 현재 중국 동북 3성, 그러니까 요녕성, 랴오닝성, 지린성, 길림성, 해룽장성, 흑룡강성이라는 이 만주 이 3성은 한민족의 영역에서 발해가 멸망하면서 이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현재 이 한민족에 이탈된 동아시아는 중국의 한족과 우리 한민족 계열의 이극 체제에서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등을 중심으로 한 일극 중심 체제로 재편된 이후 중국 세력과 경쟁을 벌이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발해를 갖다가 계속 우리가 이어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서로 경쟁이 없는 그것은 일극 체제는 결코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볼 때 고조선과 고구려, 발해 등 고구려 영역에서 성장한 모든 국가들은 자체 역량이 부족해서 정치 군사적으로 중국 지역을 장악했어도 결국은 중원 지역을 한족이 아닌 하와족이 아닌 외족이 차지한 경우가 크게 두 번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몽골족이 한 원나라, 또 한 번은 여진족이 한 청나라, 근세죠. 그래서 원나라와 청나라. 그런데 그들은 중국에 동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계속
독자적인 문화 영역을 갖다 지켜온 게 바로 우리 한국이죠. 고구려, 발해, 그리고 그 이후에 고구려와 신라와 백제, 그를 이은 고려와 조선, 뭐 여기까지 이제 전체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아시아 문화의 정체성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고구려의 멸망은 당사자인 우리 지역 또는 민족의 역할과 위상의 현격한 저하를 가져왔으며, 고구려 체제 속에 편입되었던 북방 여러 종족들, 말갈이나 여진이나 거란이나 돌고리나 선비 등이 민족사의 영역에서 이탈을 했고, 때로는 요나라나 금나라, 후금, 원나라, 청나라처럼 우리를 압박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또한 남쪽으로는 일본 열도의 세력들이 친연관계를 단절해서 백제나 가야계 등이죠, 일본을 탄생시켰고, 신라 등과는 적대적인 관계로 변질되었으며, 그 후 일본 열도는 우리 역사에서 비긍정적인 역할을 자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개관을 갖다가 잠깐 살펴보면, 고구려는 BC 37년에 동명성왕 고주몽 추모왕이죠. 그래서 건국에서 AD 668년까지 이 보장왕 때 멸망할 때까지 28대 왕 705년간을 존속했습니다. 특히 세계 역사의 흐름을 이렇게 본다고 하면, 하나의 다이내스티가, 하나의 왕조가 500년, 1000년을 갖다가 계속한 것은 거의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중국의 역사, 중국의 5000년 역사를 살펴보면 길어봐야 200년, 300년입니다. 짧게는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삼국지 뭐 이렇게 한 게, 그건 몇 년간의 기록이냐, 겨우 78년간의 기록입니다. 500년, 1000년 이렇게 유지하는 나라, 700년이 고구려가 존속을 했던 이런 나라가 되었던 것이죠. 1차 수도는 어디냐면 홀본성, 호태왕비가 있는 홀본성, 졸본천 홀승공성에서 현재 환인에 있는 하고성자 및 평지성과 오녀산성으로 제가 직접 가서 다 찾아봤습니다만은, 근데 이걸 갖다가 이 중국놈들이 뭐라고 거기다 안내판이라고 거기다 써놓냐면 중국의 변강의 역사다 이렇게 써놓습니다. 발해는 말할 것도 아니라 고구려까지도 심지어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수도가 국내성, 현재 집안에 있는 국내성과 환도산성입니다. 이 국내성은 외정 때까지만 하더라도 성이 완벽하게 남아있습니다. 지금은 다 무너진 아파트 앞에 돌무더기 하나가 지금 국내성의 잔재로 남아있습니다. 현지에 가보시게 되면. 그리고 환도산성, 이 환도산성에서 내려다보면 1만 2천 개의 고구려 무덤대가 있는 것을 보고 누구나 다 탄성을 지릅니다. 이거는 분명한 한국 고구려의 어떤 역사인 것이죠. 그리고 홀본의 도읍을 정한 지 40년 만에 AD 2년에 지반으로 천도합니다. 원래의 명칭은 통구였었습니다. 통구였다가 1902년에 지반으로 개칭을 했고, 1965년에 현재의 모들 집 편안한 자 지반으로 지금 개칭이 돼서 중국말로 하면 지안이죠. 그리고 나서 3차 수도가 평양이 AD 427년에 장수왕 때 천도를 해서 평양성과 대성강성으로 넘어오는, 이것이 고구려 700년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연호를 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연호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에 쭉 해서 뭐 다 조선전서 3편에 있는 중세편 고구려사에 보게 되면은 건시, 태녕, 영락, 영락이라는 연호는 19대인 광개토 태왕 1년이 해서 영락을 갖다 쓰는데, 이 중국 지금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호태왕비가 있습니다. 지안에 가면은 암책, 바위암자 책책자 해서 바위책이라고 얘기하는 거대한 석비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맨 앞쪽에서 이 사면석비인데, 맨 앞쪽에서 다섯째 줄에 맨 위에 보면 영락이란 연호가, 길영자 기쁠락자, 영락이란 연호가 써져 있습니다. 연호를 쓴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천자의 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후의 국가는 연호를 쓸 수가 없습니다. 왕의 국가는 연호를 쓸 수가 없고, 천자, 황제의 국가만 연호를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연호들을 쓴다고 하는 것은 황제의 국가, 천자의 국가.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는 태왕이라는 이 임금의 칭호를 썼습니다. 클태자 임금왕자 태왕. 태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king of kings입니다. 왕 중 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광개토경 평안 호태왕이라는 것이 그 태왕의 시호입니다. 이 광개토 대왕의 시호인 것이죠. 태왕. 그래서 이와 같은 전체적으로 연호를 갖다 썼고, 신라도 이와 같은 연호를 쓴 것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연호를 썼다고 한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중국 정부의 사회과학원이 2002년 2월부터 5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에 완성한 동북 변강 역사와 현상 계열 연구 공정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는 단순한 역사 왜곡을 뛰어넘어서 중국 정부가 국가 발전 전략 및 아시아의 종주권을 확립할 목적으로 신중화 제국주의를 추진하기 위한 방책의 일환이었으며, 한반도의 통일,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대비한 것이죠. 그리고 연해주 수복 문제를 갖다가 비롯해서 중국 해군의 서해 진출과 영해화 의도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서 현재까지 순탄하게 실현이 되고 있고 더 큰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을 뿐 아니다. 이들의 역사 왜곡은 광개토 태양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는 그들만의 논리 전개입니다. 고구려 왕들이 중국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당 전쟁이 국제전이 아니고 수나라와 당나라가 전쟁한 것이 아니고 내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구려가 자기네 그거였었으니까 내전, 이런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동북공정 이전까지만 해도 발해만 말가린이 세운 나라를 중국 변강의 소수정권 하나라고 규정했지만, 동북공정을 통해서 발해는 물론 고구려까지도 중국 역사를 편입시켜서 고조선사나 고구려사나 발해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한민족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중국 변방의 역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한강 이북 지역에 모두 중국의 역사로 편입되고, 우리 역사는 5,000년의 역사가 아닌 일본 역사보다 짧은 2,000년의 역사를 지닌 강역도 한강 이남으로 축소되는 보잘것없는 민족과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지금 주장하는 것이고, 또 가게 되면은 다 그렇게 안내판에 역사 기록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980년도 이전까지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에서는 고구려사를 한국사로 기술을 했고, 1950년대서부터 80년대까지 30년간 중국 학계의 입장은 고구려는 한국의 나라다, 발해는 내 거다, 이렇게 당시에 모택동 마오쩌둥 이제 주석이 있었고, 수상이었던 저원라이가 주은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은래 수상이 고구려는 한국의 나라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기록이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이제 이 보면은 중국 역사 교과서에 보게 되면은 고구려의 수당 전쟁은 수와 당의 대외 침략 전쟁이라고 기술합니다. 수나라와 당나라가 대외 침략을 했다. 그건 결국 고구려가 내 나라가 아니다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1960년에 나온 주일량이 쓴 세계통사에는 고구려는 한국의 고대 국가임을 명시합니다. 1978년에 세계 고대 중세기사 14개 대학의 종합편찬한 것에 보면 고구려는 중국 땅에서 일어나 국경 너머에 있는 한민족이다라고 고구려가 한국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980년대가 되면서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1981년에 중국 민족 관련사 학술자담에서 중국 민족과 강역 문제를 집중 논의 시작을 했고, 1980년에 이 원융이 손진기라는 이제 중국 사람인데, 중국 교수인데, 동북지방 사고에 수단과 고구려의 전쟁은 통일적 다민족의 중앙집권국가 요동의 9년을 수복하기 위해 진행된 전쟁이지 영토 확장의 침략 전쟁은 아니다. 그건 내 나라에서 일어난 내전이다. 이렇게 이제 기술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수나라의 문제라든지 이제 수양제가 고구려를 침략하다가 망했습니다. 또 당나라도 이 안시성 전투에서 눈에 화살을 맞고 당태종이 그리고 이제 빠지가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전체적으로 동북민족 원리에서 고구려인은 한족이다. 이 한조가 이제 한자를 갖다 쓰면 한나라 한자가 있고 우리 이제 한자가 있고 이게 다르지요. 동북 역사지리에서는 고구려는 한나라의 귀속과 고구려는 위진해 신화로서 예속을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하다가 1990년대 들어서 고구려 귀속 문제를 본격화하고 심양시에 동아문화연구소를 설립을 해서 제1차 고구려 문화 국제학술 토론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94년에 고구려 연구소와 고구려 연구 중심을 설립하고, 이 중심이라는 게 중국 사람들은 이제 센터 뭐 할 때 중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통화사범대학에 고구려 연구소를 설립하고 길림성에서 전체로 해갖고 전체를 5개년 계획으로 2007년도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고구려는 1980년대 이전에는 한국사에 있었습니다. 분명한 한국의 나라였다가 1980년대에 일사양용론을 쓰기 시작합니다. 일사, 하나의 역사를
양쪽에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안에 있던 통구에 있던 집안에 있던 고구려는 중국의 역사고 평양에 장수왕 때 천도한 평양에 있던 역사는 한국의 역사다. 그러니까 고구려를 둘로 나눠 갖고 이거는 네 거고 이건 내 거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에서 평양에 있던 고구려도 내 거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발해는 중국의 소수 지방정권이고 발해는 첫 국호가 말갈국으로 중국 역사를 규정을 하고 기자조선은 중국 한족의 식민정권이고 그 다음에 한강 이북의 강역은 고려로 중국의 영토였다. 그래서 신라가 북진해서 고려 조선을 통해서 북진했다. 그래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를 갖다가 이제 자기 나라 역사를 편입한 것이 이거는 이슬람 종교가 이슬람입니다. 위구르족은 한족하고는 완전히 민족이 다르죠. 그래서 여기를 서북 공정을 했고 티베트를 갖다가 침략한 이후에 1959년에 침략해 서남 공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탐원 공정에서 여러 가지 이 역사의 도둑질들을 지금 중국은 거의 완료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북공정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고구려사와 발해사를 중국 역사로 편입시켜서 즉 고조선사를 포함해서 전체를 중국 역사다. 조선족의 귀속 문제가 소수민족 간도 지역의 영유권 문제, 간도협약도 얘기하자면 이것도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거는 외놈들이 이제 이 그 식민지 외교권을 우리 박탈한 다음에 간도를 갖다가 억지로 중국에다가 간도는 사이간자 섬도자 사이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그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간도 협약 문제 이것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좀 많이 그걸 해야 될 문제고 한반도 통일 이후에 국경 분쟁을 대비해서 북한 붕괴 시에 한반도 북부 지역을 동북 사성화하겠다라는 그런 의도. 한국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의 원모 심려가 숨어 있다고 참 무서운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주장은 고구려인의 뿌리는 고대 중국의 소수민족이다. 고구려 건국지역 및 기본 관할 범위가 중국 경내에 있다. 고구려는 중원 왕조의 책봉을 받은 종속관계다. 수당의 고구려 원정은 침략전쟁이 아니라 변방 할거 세력의 통제다. 고구려 멸망 이후에 대다수의 유민이 한족으로 편입되었다. 고려는 고구려의 계승자가 아니며 역사적 연속성과 상관성이 전무하다. 근데 고려는 사실 고구려를 계승했다를 분명히 하고 또 이 고려도 처음에 연호를 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깊이 있게 이제 그걸 해야 되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일사양용론으로 통일적 다민족 국가론으로 이걸 변경을 해서 국경 지역의 소수민족 정책과 관련해서 중국은 통일적 다민족 국가이며 따라서 중국 영토 안에서 이루어진 역사는 모두가 다 중국의 역사다. 중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한국의 반박 논리는 고구려 건국 세력은 예맥적으로 만주계와 구벌되는 한민족의 조상 그리고 고구려는 한군현이 현동군을 요동으로 몰아내면서 건국했다. 조공 책봉 관계라는 것은 전근대적인 외교 형식이며 실질적 내용은 이거는 조공이라는 것은 하나의 외교 시스템이다. 그리고 주변국을 생각하지 않은 중화주의적 세계관. 그 다음에 고구려의 역사는 통일신라 발해를 거쳐 우리 민족문화로 이어졌으며 중국 등지로 이주한 유민은 고유한 정체성을 상실했다. 자의적 해석과 왜곡이다. 지금 중국이 제가 재작년에 아프리카를 종단을 했었는데 1대1로 그래서 중국이 하여간 어느 나라 가든 욕을 먹습니다. 지금 아프리카에서조차도 지금 중국이 그 1대1로 정책을 해갖고 자본을 투입하고 그런데 그 건설하는 거는 전부 다 중국인들 데려다가 하고 그리고 거기에 어떤 발전시켜 나가고 하는 것이 아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부분들의 문제가 아닐까 이런 점들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고구려의 문제를 얘기했다고 하면 이제 백제에 대한 이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라는 국고는 백가가 제해했다. 100개의 가문이 패밀리가 건널제 바다를 건넜다. 100개의 그 가문들이 바다를 건넜다라는 데서 유래가 돼서 백제 이렇게 된 거죠. 100개의 가문이 바다를 건넜다는 뜻으로 백제 건국의 시조인 온조대왕이 고구려에서 이제 유리태자의 등장으로 왕위 계승이 어렵게 되자 그 어머니인 소선호와 함께 관련 일족들을 이끌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남하할 때 현재 중국 동쪽 해안을 거쳐서 산동반도에서 바다를 건너 미추홀, 현재 인천을 거쳐서 위례성, 오늘의 서울에서 건국을 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라는 것은 말이죠. 항상 승자 입장에 기록되기만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에
백제의 역사는 철저하게 인멸되고 훼손되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오늘의 우리가 백제를 찾는다고 하면 일본을 가야 합니다. 일본에 가면은 백제가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백제 인사는 인멸되었고 훼손되어서 백제의 유물은 아주 매우 드물게 잔존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들에게 백제는 공주나 부여 그리고 황금 묻어있다는 의자왕과 삼천궁녀 정도의 이야기로 우리는 백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백제는 30이랑 670 거의 700년에 걸친 위대한 나라로서 외의 모국이었습니다. 이 마들랜드였죠. 그래서 일본의 모국이었고 고대 동아시아에서 가장 주체적인 나라의 하나로서 한때는 삼한 가운데 마한, 변한, 진한 이 삼한 가운데 가장 강성한 국가였고 제일 문명국인, 그래서 신라, 지금 경주를 가보게 되면 경주에 있는 중요한 건축물은 백제의 장인들에 의해서 건립되었고, 그래서 백제의 장인, 여러분들 불국사의 석가탑, 아사달의 그 전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백제의 장인들이 그 당시에 와서 건설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외에는 한자, 왕인 박사가 이제 한자를 갖다 전해주었고 각종 선진 문물을 전해주는 위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백제는 한성 백제가 493년, 오늘날 지금 이제 현재로 치면은 최근에 이 발굴교에 의하면 풍납토성이 백제의 왕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제 얘기되어지고, 몽천토성,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몽천토성은 그 왕성을 지키는 이제 그 변두리의 성으로서 이렇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493년이 한성에 있었고 웅진백제는 겨우 63년, 그리고 사비백제는 122년으로 백제 전 역사를 통틀어서 그중 대부분인 73%가 한성백제의 역사로서, 우리가 제13대인 근초고왕 때는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을 해서 고국 원앙을 갖다가 사로잡아서 죽일 정도로 강성한 국가, 당시의 삼국 중에서 가장 강성한 국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자왕도 처음에는 황금 묻어있다고 하지만 해동증자라고 하는 그런 평을 받는 그 아주 훌륭한 군주였다는 얘기죠. 우리의 오해와 무관심 속에서 쓸쓸한 잔영만을 남기고 있는 위대한 나라, BC 18년서부터 AD 660년까지 700여 년간 현재의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황해도를 포함한 강역과 중국 대륙의 일부와 일본까지도 영토를 가졌던 22담노의 나라, 담노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 가졌던 식민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오사카라든지 또 중국의 지금 산동성에 있는 칭다오, 또 이제 웨이하이, 위해 이런 데까지도 백제가 그걸 갖다가 지배했었다는 기록이 중국 역사에 중국 사서에 남아 있습니다. 상고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 대신에 은나라, 주나라가 있었고, 사실 중국이라는 명칭은 청나라가 망한 후에 근대에 이르러서 이 신해혁명 이후에 중화민국이라는 게 만들어지면서 중국이 이제 나온 것이죠. 한국 대신에는 고조선, 부여 등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나라는 중국인의 조상인 하와족으로 이루어진 나라라기보다는 한국인의 조상인 동이족으로 이루어진 나라였었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더 긴 얘기를 갖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은, 중국이 최근에 이제 이 은나라의 그 물건들을 하면서 이 옥문명이 지금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옥. 그래서 옥에 관한 뭐 중국은, 그래서 이제 이 중국사를 갖다 통째로 뜯어서 지금 다시 고쳐야 될 그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탐원 공정이라든지 뭐 기타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뭐 그 얘기는 생략을 하고, 그래서 현재는 중국에 속해 있지만 민족적으로 중국인의 나라가 아닌 한국이 고조선과 부여 같은 나라가 되는 거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고조선을 평양에 위치했다, 이렇게 고조선을 갖다가 평양에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지금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역사 해석이 사학계의 주류를 이루고 있고, 관변 사학계의 학자들은 백제의 영토를 한반도 서남부로 국한시키고 그 정치와 문화의 모습도 제 모습을 찾을 수 없을 만한 약화 축소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이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갖다 불신하는 소위 이제 불신론이 이제 그 나타내는 어떤 문제가 되는데, 너무 뭐 깊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4대 사관은 일본과 중국이 심어놓은 식민사관의 탄만은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식민사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4대 사관을 정착시키는 우리의 책임이 더 큰 거죠. 또한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거대한 중국에 동화되지 않고 별도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현명한 처신과 선택이기도 우리가 차지하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현명한 선택이었다고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국의 사서인 양서라든지 송서나 주서나 북사, 백제전에는 백제가 중국 대륙에 식민지를 두었다든지 백제가 중국 대륙의 어느 지역을 점거했다는 기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뭐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중국의 사서에 자기 영토의 일부가 백제의 강역이었다는 기록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록을 애써 외면하고 중국에 유리하도록 고치고 빼고 깎은 기록들을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의 역사가들이었습니다. 사실 세계 역사에서 삼국사기, 이건 굉장히 차지하는 이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만, 삼국사기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김부식이 고려 때 이제 정사로서 이제 만든 것이죠. 근데 이때 김부식은 삼국사기가 아니라 오국사기를 썼어야 했었습니다. 가야라는 나라, 고구려 신라 백제와 동시대에 600여 년간 존속했던, 다만 유니파이드 킹덤이 아니었던 것이죠. 통일된 국가가 아니었고 이제 나라전 가야국기와 발해국기를 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오국사기를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선에 들어와서 유학제도가 더욱 강화되었으면서 일제에 이르러서는 일본의 가증스러운 식민사관이 더해져서 민족사관의 숨통을 틀어막는 역할을 충실히 해왔습니다. 우리의 역사책인 삼국사기까지도 백제사에 먹칠합니다. 삼국사기를 보게 되면 신라본기가 있고 고구려본기가 있고 백제본기입니다. 근데 백제본기는 아주 엉성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신라본기는 굉장히 여러 책이 있는데 백제본기는 아주 17권밖에 없습니다. 신라본기는 57권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삼국사기에 이 백제본기의 온조왕 18년 전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도 그것이 지금 이 궁성이 있었던 것. 그리고 궁성은 그 기와집보다는 모, 그러니까 이 띠집, 초가집이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처음으로 궁시를 짓고 그 궁궐에 대해서 검이불로 화이불치,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았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았다. 이것이 아마 이 백제 문화의 본질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의 본질이 또 바로 이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가지는 소박함, 한중일의 문화를 이렇게 살펴본다면 명확하게 다릅니다. 중국은 매우 기름지고 화려합니다. 일본은 아주 단아하고 그 다음 축소지향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한국 문화는 은근함, 소박함, 빼어나되 빼어나지 않은 것 같고 화려하되 화려하지 않은, 또 장려하되 장려하지 않은, 화장하지 않은 우리네 여기 계신 어르신들 그 얼굴 같은, 우리네 누이들의 얼굴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문화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문화를 이루었던 나라 문화는 그 산하를 담는다든가, 나당연합군의 말발굽에 쓰러진 후 황폐해져버린 백제 땅에는 지금 현재는 그 유물들이 별로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고구려와 신라 가야를 부를 때 한국의 발음대로 고구려는 고구리, 신라는 시라기, 가야는 가라라고 하지만은 백제를 부를 때는 이 하쿠사이가 아니고 구다라라고 부릅니다. 구다라. 그래서 이해는 정서는 없지만 일본 학자들의 일부 견해에 따르면 한국의 큰 나라에서 유래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구다라. 그래서 일본어에 보면 구다라 나이, 이거는 구다라 물건이 아니야, 행편없는 물건이야, 얘기할 때 구다라 나이라고 그러죠. 구다라 나이. 그러니까 구다라 모노, 구다라 물건이다 그러면 최고의 물건이다, 최고의 품질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구다라, 이런 얘기를 하죠. 일본에서는 한반도보다 더욱 생생한 백제 유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볼 수 있는 백제의 것은 흔히 사찰건축이나 불상들만이 아니고 백제 문화의 전파는 고대 일본 외의 의식주 등 실생활의 변화와 정신문화의 창달에 크게 기여하였고 백제에 의해서 되어진 것. 그런데 이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일본 사람들은 이 혼내가 있고 다떼마에가 있죠. 건마음이 있고 속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지식인들 그러면 전부 다 일본인의 조상은, 일본인의 문화는 백제에 의해서 왔다라는 걸 다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써있는 안내판이나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라이진, 슬그머니, 중국에서 직접 수입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도라이진, 도레인에 의해서 뭐 하고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갑니다만, 역사,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거죠. 분명한 것은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서 일본을 간 것인데, 근데 한국을 해서 쏙 빼고 중국에서 직접 수입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475년에 장수왕에 의해서 개로왕이 죽고
한성 백제가 끝나고 웅진 백제가 시작될 때 많은 백제인들이 외로 대거 이동해서 일본의 고대국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했고, 역사적 사실에 기록된 것만도 여러 가지 왕인 박사, 또 이제 아스카 문화의 개화 이런 데 백제의 영향이 지대했다는 것은 뭐 현실적인 어떤 얘기가 됩니다. 오사카 이 도시 탄생의 기반이 된 사야마이케 제방은 제방 길이가 300m로 이것은 이 부역공법, 백제에서 이 했던 그 공법입니다. 그래서 부여 나선 건설에 사용된 부역공법이고, 또 무령왕, 여러분들 무령왕 그러면 우리가 공주에 가서 자세히 아마 보셨을 겁니다만, 무령왕은 일본에 출생해서 백제에서 왕이 되었고, 천황가의 조상은 백제계 인물이라는 여러 가지 종황이 있기도 합니다. 지난번 천황이 우리 조상은 백제계다라는 말을 갖다 직접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백제 패망기에 왜가 대규모의 구원군을 파견해서 백제 부흥군과 함께 이룬 백강전투에서 패망하고 귀로에 이르는 왜는 역사에서 이 마더랜드인 백제와 단절을 하고 일본 서기 니혼세이키의 역사를 갖다가 변주하였으며, 백제는 여전히 일본의 도처에서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백제를 찾는 발걸음은 지금 일본을 찾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식민사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 상고사, 환인, 환웅, 단군, 조선시대 이렇게 보게 되면 이것은 화랑세기라고 하는 것에 기록된 것을 갖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입니다만, 이거는 지금 정통 역사학계에서는 위서라고 가짜책이라고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환국, 배달국,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단군조선, BC 2333년에 우리가 건국을 했죠. 그래서 47명의 왕명이 전하고 있고, 여기에 관한 자료들은 여기 저 학감님한테 제가 이 파일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그 파일을 전달받으시면은 이 자료들은 하니까 뭐 직접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이 중국의 황하 문명보다도 앞선 이 요하 문명, 요하, 만주에 있는 요하 문명, 홍산 문화를 갖다 이룩하고 한족과 쟁패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발해 멸망 이후에 최근 천여년간 중국 문화의 아류처럼 이제 되었죠. 그리고 김부식의 삼국사기 저술로 고구려 이전 상고사가 멸실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여, 단군조선, 배달국, 그리고 가야, 발해 등이 우리 역사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 정통 역사학계에서는 이 단군조선을 갖다 신화로, 우리가 저도 지금 이제 7학년 5班입니다만은, 그래서 보면은 이 우리가 국민학교 때 배웠을 때는 단군조선을 배웠습니다. 역사에서. 근데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역사에서 단군조선이 없어버렸습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식민사관과 이 강단사학, 식민사학의 끊임없는 논쟁은 일제유산입니다. 한사군의 위치로 한반도에 존재했다. 이것이 지금 그 중국 그 지금 땅에 한사군이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들도 많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학문적 그 이제 그 쟁패를 통해서 지금 가려질 일인데, 삼국사의 초기 기록 불신론, 쓰다 소우기치라는 식민사학의 태도가 임나 일본 부설, 그러니까 일본이 임나 가라, 지금 경상도 지방을 갖다가 일본이 지배했었다는 그런 임나 일본 부설의 이제 그거죠. 지금은 일본도 이걸 갖다가 이제 그건 거짓말이다라고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조선 후기의 노론사관, 당파 전쟁에서 이 존명사대주의, 그래서 이 썩어빠진 이 선비들이, 그러니까 청나라가 건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명나라의 연호를 갖다 계속 사용해서 숭정 후 몇 년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현대사 연구 불가로 항일 투쟁, 무장 투쟁을 말살했다든지 하는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학계는 크게 주류와 비주류와 제야로 지금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류는 이제 쓰다 소우기치, 그러니까 이제 이 식민사학의 태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쓰다 소우기치에서 이병도 박사, 이완용의 질손이었었습니다. 을사오족의 하나인 이완용의 질손에서 해서 손진태라든지 이런 1세대를 거쳐서, 물론 이분들 다 돌아가셨죠. 2세대가 이제 이기배, 고병희, 김원영, 김철준, 이분들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3세대가 이기동이나 노태돈이나 민영구, 이태진 등 3세대에 의해서 이제 하는데, 이분들이 식민사학에 그걸 갖다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는 어떤 부분이 되죠. 여기 대해서 비주류는 서경대학의 서길수 씨라든지, 이 저희 또래인데, 이 서길수는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고구려에 미쳐 돌아갔고, 고구려를 갖다가 이제 실제 발로 뛰어가면서 해서 이 고구려의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이제 그 한 부분이 되겠고, 이 선문대 이영구 박사는
미술 미학을 갖다가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죠. 경제학이나 이게 해서 이 백제사 연구에 이제 이분은 또 아주 매진을 하는 분이고, 그다음에 윤내연 이 고조선사를 갖다가 전공하는 분입니다. 한국 열국사를 연구하고 이런 주류와 비주류. 그다음에 제야에는 강력한 민족주의자나 국수주의자, 지리산 청학동 삼성공이나 김지아 시인이나 쿠트넷 등. 이거는 조금 좀 우리가 학문적으로 보면은 약간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조선사 편수회가 일제 강점기에 그 대륙 국가였던 한국 역사를 반도사관으로 한반도 역사를 밀어넣은 치졸한 사학단체인데 1921년에 조선총독부 훈령 64호로 조선사 편찬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1925년에 당시에 이 소화천황 히로히토 칙령으로 조선사 편수회 관제가 공포됐는데, 이거는 어떤 편제였냐면 천황이 있고 천황 밑에 조선총독이 있고 위원장으로는 총독부 정무총감, 그리고 고문으로 이완용, 권중현, 박영효가 고문을 하고 위원은 이만희씨 류라든지 이나바 이와기치라든지 이능화나 유맹, 이병도 등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식민사학들이 현재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그걸 갖다가 이제 해서 하는 부분들을 둬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지금들 저 모처럼 오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까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40분까지니까 2분 남았습니다. 기원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기원. 상식적으로 기원, 에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 기원에는 자 그냥 한글로 쓰겠습니다. 단기가 있습니다. 단기. 단기는 뭐냐면 단군 기원이죠. 단군 기원. 단기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국민할 때까지만 해도 단기를 썼었죠. 그러다가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서기로 다 바꾸고 나서 지금 단기 잊어버렸는데, 단기는 어떻게 하죠? 예? 2333년. 서기 플러스 2333년이죠. 이게 금년이 단기 몇 년입니까? 4356년. 단기. 그럼 단기는 뭐죠? 단기는 어느 때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단군왕검이 나라를 세운 날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단기.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단기는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제가 3분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가 있죠. 서기. 우리가 지금 쓰는 거 서기. 서력기원. 서기. 서기는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 그렇죠. 서기는 어떻게 돼서 서기 1년은 뭐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해로부터 시작하는 게 서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한 지 2023년이 된 거죠. 예, 좋습니다. 단기, 서기. 자, 그러면 불기가 있습니다. 불기. 불교기원 해서 불기. 불기는 몇 년이죠? 불기는 이거는 플러스 544년입니다. 서기 플러스 544년.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불기는 2567년입니다. 불기는 2567년. 근데 불기는 뭐로부터 시작하죠? 불기는 부처님이 태어나시네? 부처님이 열반하시네. 부처님이 인멸, 80살에 인멸하고 열반하신 해로부터 따져서 불기를 합니다. 자, 그럼 불기만 있을까요? 회교기원이 있습니다. 회교기원. 회기가 있습니다. 회기. 회교기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교기원은 서기 마이너스 626년입니다. 그러니까 회교기원은 지금 얼마냐면 1397년입니다. 회기 1397. 그래서 회교기원은
AH라고 합니다. AH. A는 뭐냐면 안노, 헤즈라. AH. 이 안노라는 건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그래서 라틴어로 해라는 뜻이고 헤지라의 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냐면은 마호메트가 회교를 갖다가 만든 이후에 메카에서 세가 분리해서 메디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걸 갖다 헤지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호메트가 헤지라를 한 해로부터 따져서 회기 1년이 됩니다. 그 다음에 공기가 있습니다. 또 공기. 공자기원이죠. 공기가 있습니다. 공기. 공기는 몇 년이냐면은 이거는 플러스 551년입니다. 서기 플러스. 그러니까 공기는 지금 따지면 어떻게 되냐? 2574년이 됩니다. 2574. 그래서 이거는 공자가 어떤 해예요? 죽은 해예요? 태어난 해예요? 태어난 해로부터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원, 우리가 이 에라를 갖다. 자, 그럼 끝으로 우리가 BC라고 그러죠. BC. BC는 무슨 뜻입니까? BC는 기원 전이죠. 그래서 그건 영어죠. 영어. Before Christ. Before Christ. 영어입니다. 근데 그럼 우리가 서기 그럴 때 AD라고 그러죠. AD. AD. AD는 뭐예요? 그건 영어예요? After예요? 뭐? 안노 도미니. 안노 도미니. 자, 끝으로 안노 도미니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안노 도미니. 안노는 아까 말했듯이 안노 헤지라처럼 해라는 뜻이죠. 그리고 도미니, 주. 주의 해라는 뜻입니다. 주의 해. 그래서 서기를 얘기할 때 서기를 AD, BC. 자,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